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대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코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주말에 보내드리는 특집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요,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져 최근 국내 증시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삼성전자의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 종목 및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요, 피해 영향이 크지 않아 순환매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 종목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1.9% 하락했죠. 나스닥 지수는 이보다 낙폭이 더 커졌는데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10월 미 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의 시장 전망치 상해로 인해서요, 장 초반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의 시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을 하면서요, 관세 100%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졌죠. 나스닥 종합지수가 3.5%나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3%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종목별로 봐도요, 반도체 관련주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5% 하락, 엔비디아도 4.8% 하락, 인텔이 3.7% 약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요, 바이오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2.2% 하락으로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이고, 통신, 유틸리티, 소비재 업종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요 내용은 뒤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국 증시뿐이 아니고요, 유럽 주요 증시들도 하락했죠. 독일이 1.5%, 영국도 0.8%, 프랑스 지수도 1.5%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인 지속성,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던 중국의 시토류 부분인데요. 자, 중국이 시토류 공급망을 거의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 갈등의 심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에 따른 조정은요, 이 길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나스닥 종합지수의 일봉 모습인데, 금요일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그동안 상승한 거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렇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성 매물 출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싱코풀 투자자문사는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회사라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고객들과 1대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 이 맞춤형 VIP 회원제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삼성전자 주가 모습을 볼까요? 자, 이거는 SK 하이닉스는 9월 들어서만 벌써 50%가 넘는 상승 급등이죠. 특히 시가총액 이 종목이 겨우 한 달 조금 넘어서 50% 정도 급등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9월 이후에 30%가 넘습니다. 그렇죠?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성 매물 출회는 불가피해 보이지만은 삼성전자 경우는요. 14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3분기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 증시 하락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 출발이 한다 해도요. 이 하락폭이 조금 제한되거나 아니면은 화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낙폭을 아마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분들은 화요일 실적 발표,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얼마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갔다가 화요일날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낙폭을 축소할 때 짧게 접근했던 분들은 비중을 축소를 해 주시고, 중장기 투자자들은 저는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10만원 돌파가 상당히 가능하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동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매수세 쏠림이 강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거기에 쏠렸던 매수세가 어느 섹터로 매수세가 이전이 되면서 아마 월요일날 지수 하락으로 대부분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이겠지만 하락폭이 제한을 하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이 반도체 실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그런 종목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일단 우리가 잡을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기업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로 인해서 수혜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겨도 영향이 크지 않는 무관한 그런 종목도 있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섹터나 종목들 뭐가 있는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조선 섹터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서명이 안 돼서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협상이 완료될 때를 대비해서 이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죠. 그 부분 충분히 부각될 수 있고, 또 미국이 중국 조선소를 제재를 하면서요,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조선은 미국에서 우위에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은 우리가 지난주도 방송을 여러 번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오타 나왔네요. 그죠? 중국 제재가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중공업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데, 자, 삼성중공업도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미국 진출을 위한
태스크 포스 팀, 그러니까 TF팀이라고 하죠.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지 조선소와 기술 교류, 업무 협약 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이제 3분기 실적 부분이 있죠. 실적도 크게 호전될 걸로 보는데, 예, 일회성 비용이었던 임담료 비용이 한 350억인데 그거를 포함하면은 한 2,500억 정도.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지금 상회할 걸로 예상합니다. 실적 좋아지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따른 중국 조선소 제재, 거기에 따른 수혜, 또 우리 고율 관세에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이후로 지금 지수가 하락하면은 반발 매수세가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상승한다면 우리의 삼성중공업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고점인 22,800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HD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합병이 있죠. 역사적 고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아까 미국 증시에서 큰 폭의 하락했는데도 유틸리티 상승했다 그랬죠. 그리고 통신 상승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수 쪽에,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적게 받는 종목군, 그죠?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한국전력 언급을 해드렸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실적 호전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었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충분한 조정. 왜? 이번에 조정은 이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에 따른 실망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옆으로 행보한 모습인데, 근데 내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기요금은 어차피 현실화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 마무리, 한 3개월 넘는 조정세였죠. 상승 전환 가능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안정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SK텔레콤을 한번 유심히 봐 보십시오. 누구나 다 아는 악재로 인해서 지난 4월서부터 조정이 길어지는 모습이에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SK 통신주 여기 없네요. 지금 SK텔레콤 한번 쳐보겠습니다. SK텔, 자, SK텔레콤 주가죠. 지난 4월달에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얘는 전혀 올라가지 못했어요. 해킹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겁니다. 이 해킹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3분기 실적, 어차피 3분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결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나쁘다고 압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간 겁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그 불확실성, 해킹에 따른 부진은 이제는 소멸되는 겁니다.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좋아질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54,000원 미만에서는 최악의 국면에 가도, 우리가 해킹 사건이 나왔을 때 또 지수가 2,500포인트 밑에 있을 때도 5만원 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에도 이 정도는 해줬다. 그러면은 54,000원 미만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보수적으로. 근데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실적 발표가 아직 뭐 한 2, 3주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다가 부진한 실적이 나와서 상승 전환되는 것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 해서 SK텔레콤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거는 한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요번에
트럼프가 100% 관세 부과한다고 10월 1일서부터 시행한다 했었죠. 근데 연기됐어요. 아직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한다고 했다가 지연되는 이유는 이 의약품이 필수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약값이 상승하고 또 공급 차질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인해 정책과 또 상충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의약품 생산 시설 구축 및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이 바이오 관세에 대한 부가 유예 또는 제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바이오 업종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우리 셀트론이라든지 SK 바이오팜 상승 강하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또 내년 실적 상당히 좋아지죠. 여기에 100% 관세 부과가 된다 해도 이미 미국의 현지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오히려 반사 이익까지도 가능하다 해서 바이오 관련 종목인 셀트리온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 섹터 종목은 엔터 인터넷입니다. 당연히 인터넷,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 플랫폼, 카카오, 그렇죠? 이쪽이라든지 또 엔터, 뭐 하이브라든지 YG라든지 JYP라든지 SM,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역 관세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이브는 계속 관심은 필요한데 3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추정치를 하회할 걸로 봐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한번 하이브 차트 볼까요? 자, 하이브 주가도 최근 9월서부터 지수는 아주 급등 양상인데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지금 대부분 엔터주들이 그렇습니다. SM도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조종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JYP도 마찬가지죠. YG, 엔터. 이 부분은 3분기 실적을 처음에는 좋게들 평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부정적인으로 바라보면서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이 충분한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함에 따라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특히 하이브는 오너 리스크 당연히 있습니다. 실적 부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BTS의 완전체와 함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또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이버는 뭐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는데, 자 3일 조정 받고 지난 금요일날 한 5.7%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두나무와 합병 재료인데 아마 합병 비율이 저는 좀 구체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합병 비율에 대한 발표와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데,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을 해도 지금 26만 7,500원 새롭게 매수는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네이버,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과 고율 관세 부과에도 영향이 적은 이 네 개 섹터들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요 아까 말씀드린 회원제 안내인데요. 이 맞춤형 VIP 회원, 그죠?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유 종목들 보통 한 5개에서
100 개씩 한번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죠? 그 부분을 보면서 보유할 종목과 제외할 종목들을 구분을 해드리고 또 새롭게 편입할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려요. 그리고 매일같이 2, 3회 정도 문자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하루에 한 종목씩은 주로 이제 단기 위주가 되겠죠. 중장기는 매일같이 사고 팔 수 없으니까는 단기 종목 한 종목 등을 뭐 상승 논리라든지 뭐 손절가라든지 이러한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 금액이 2개월에 55만원, 1년에 220만원 가격적 부담을 많이 낮춰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아래 농협 계좌번호 있죠? 일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종목들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걸 분석을 해서 월요일날 오전에 연락을 드려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주말에 보내드리는 특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